남성분들은 여기서 내가 아이템 연구를 한다 라고 하면 아이템을 보지 말고 백화점 가서 여자 관찰도 하지 마. 차라리 여자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아이템을 발굴하려면 백화점에서 시작해라. 그리고 백화점에서 시작하기 전에 여자친구랑 같이 가라. 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오늘 이커머스 아이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대표님들이 돈을 써본 사람들이 아니야. 평소에 내가 막 구매하기 많아가지고 내 카드값은 내 월급과 동일하다, 뭐 이 정도로 돈을 많이 써본다든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아침에 오픈할 때 갔는데 저녁 때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뭐 이런 분들, 이런 기억 있으신가요? 대표님들은 왜 엄한 아이템을 갖고 오냐면 돈을 안 써봤어. 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분들의 특성이, 특히 이제 재테크 채널 가면 많이 나오죠. 한 달에 30만 원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서 살면서 월급은 다 저축을 해가지고 시드머니를 만들어가지고 뭐 부동산 투자가 되던 재테크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라.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부동산 투자하는 재테크하는 분들에게 해드릴 게 아니라, 나는 이커머스라든가 이 커머스 사업에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아이템을 런칭하고 싶은 분들에게 해드리는 얘기니까 결은 좀 달라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돈을 많이 써봐야 돼요. 돈을 써보면서 나는 이걸 왜 샀지를 스스로 많이 분석을 해보고, 분석한다는 게 뭐 숫자로 분석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물건을 하나 살 때 아반떼를 사러 가서 그랜저 사온다고 하지만 나는 원래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뭘 사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혹혹 해가지고 그랜저나 아니면 뭐 제네시스 뭐 GV60 같은 걸 사갖고 왔어. 처음에 예산은 원래 뭐 2천만 원이었는데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4,500만 원짜리 사왔대. 여기에 뭐가 녹아 있는 거냐면 고수가 설계한 스pen딩을 올리는 업세일이라고 하거든요. 소비자가 돈을 더 많이 쓰게 하기 위한 각종 스킬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 맨날 현대차 욕하지만 이 옵션의 장난질로 좋은 차를 살고 싶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올라 있는데, 이게 소비자가 봤을 땐 장난질이지만 내가 판매자가 됐을 때는 고수의 기술이라고. 이 자동차라든가 이런 얘기 말고 제가 이제 커머스 얘기를 하면 커머스는 어디 가서 해야 되냐, 특히 소비재를 잘 팔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해드릴게요. 이분들은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백화점에 가서 죽 때려야 돼요. 저 백화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백화점 저 왜 싫어하냐면, 저는 옷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취미가 없다 보니까 바지를 2번만 갈아입으면 피로감이 확 몰려와. 다크서클 막 생겨가지고 바지를 한 2번 갈아입고 나면은 집에 언제 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대충 사가지고 가면 안 돼? 막 이러고 그냥 인터넷에서 시킨 다음에 안 맞는 거 반품할걸, 이런 생각 막 여기까지 드는데, 하루 종일 물론 내 옷을 사러, 예쁜 걸 사러 돌아다녀 보면 되게 좋아요. 잘 어울리는 거 살 수 있고. 남성분들은 여기서 내가 아이템 연구를 한다 라고 하면 아이템을 보지 말고 백화점 가서 여자 관찰도 하지 마. 차라리 여자친구를 만나요. 여자친구를 만나면 그 여자분이, 그녀가 어디 가서 뭘 사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는 저걸 왜 골랐고, 이 시기에 지금 백화점은 왜 왔고, 네가 선호하는 브랜드 리스트는 뭐고, 왜 이렇게 샀니를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자친구 만나려면 때때로 막 선물도 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 그녀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왜 사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집에서 신박한 아이템 만들지 말란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여자분들은 여자 창업자라고 해서 모든 창업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비를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분들이랑 일단 알고 지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쇼핑할 때 따라가서 그 사람이 쇼핑하고 있는 거를 관찰하세요. 왜 제가 아는 사람을 관찰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는 사람이 정 없다, 불특정 다수를 관찰해도 되는데, 불특정 다수를 관찰한다는 건 표면으로 저분이 동선은 어떻게 움직였고 어느 매장에 얼만큼 머물러 있는지는, 이건 나중에 데이터 뽑아도 나오는 거예요. 알 수도 있는데, 어떤 심리 상태로 그 브랜드에 갔고 어떤 심리 상태로 그 전문가 대화했으며 마지막 구매 결정을 어떤 생각으로 내렸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꿀팁이 하나 있더라고. 미혼 남성분들, 이걸 조사한다고 생각하고 전화번호를 받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커머스 개발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인데요.
오늘 이 고객님을 보니까, 고객분인지 하여튼 어떤 여자분을 보니까 너무 쇼핑을 즐겁게 하시고 백화점에 이렇게 계속 계시다 보니까 제가 잠시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오늘 몇 시에 오셨고, 뭘 사셨고, 왜 사셨고, 어떤 거를 사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사기 위한 것들을 사셨고, 예정이 없던 것들은 뭘 사셨고, 뭐 돈은 얼마 쓰셨고, 밥은 뭐 먹었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는데, 저는 뭐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라서. 그리고 조금 잘생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 또 오징어들이 가가지고 오늘 백화점 왜 오셨죠? 그러면은 도망갈 것 같아. 근데 보통 인터뷰하면 전화번호도 따거든요. 왜 따냐면 인터뷰해 준 게 너무 감사하니까 뭐라도 좀 보내드리기 위해서도 따고, 그리고 그 여자분이 누가 됐던, 뭐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인터뷰를 굉장히 성실하게 응해 주셨으면 그거를 집에 가서, 이제 밖에서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내용을 보고 그 심층 인터뷰를 하다 보면 추가적인 질문이 나와요. A 브랜드를 오늘 예산을 30만 원 가지고 이걸 사셨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럴 수 있죠. 인터넷 최저가는 25만 원이었는데 매장에서 굳이 사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도 똑같이 와서 입어보는데 인터넷 최저가가 10,000원 더 싸길래 사실은 거기서 모바일로 주문하고 그냥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매장을 쇼룸처럼 이용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혹은 그녀가 어떻게 행동했냐 보다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처럼 용기 있게 불특정 다수에게도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강심장을 제외하면 지인이나 친구, 제일 좋은 건 여자친구, 뭐 여자인 친구,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그녀가 기왕이면 조금 부유해서 소비를 많이 하는 분을 관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하필 백화점이냐, 동대문이냐 뭐 이런 데가 아니고, 백화점이 우리가 지난 100년간 이 모든 소비를 좋아하는 그 혹은 그녀의 욕망을 채워주는 이 끝판왕 같은 데예요. 그 백화점 비즈니스의 특성은 당신이 좋아하는 그 가성비보다 실질적인 욕망을 건드리는 곳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소비의 자유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을 갖고 소비한단 말이에요. 뭐 백화점 가서 다 막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주세요, 이런 플렉스는 드라마에 나오는 거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뭐 현대에는 자스민도 있는데, 자스민도 요즘 등급별로 나눠놨고, 신세계도 VVIP들이 있는데, 그 VIP들이라고 해봤자, 제가 이제 이 B 비하인드 소식통에 보면 대충 이 커트라인이 우선 발레 파킹 해주는 그 클럽 있어요. 뭐 한 1000명 되는 것 같은데 1억 조금 넘어요. 1억 언저리 내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쓰는 고객이 최상류 VIP의 엔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니까 이 앞은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플렉스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와 상품이 있으니까 내가 뭘 살지를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뭘 팔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더라도 더 좋은 걸 사고 싶고, 이런 게 있으면 나 좀 좋을 텐데 지금 이런 게 없어갖고 그걸 찾기 위해서 백화점에 하루 종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라고. 거기에서 예산보다는 그 어떤 제품이 더 중요한데, 그 틈으로 가야 우리가 제품을 제값에 받고 팔 수 있지, 내놓자마자 막 최저가 경쟁을 해서 파는 건 어떤 거다? 대기업이 정말 큰 자본을 가져와서 하는 거지, 우리가 작은 자본을 가지고 할 때는 나를 빛내줄 수 있는 상품이어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미모 경쟁이나 분위기 경쟁이나 어떤 세련됨을, 경쟁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가서 안 빠지고 내가 돋보일 수 있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보통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 제품을 진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세수할 때 세수가 좀 더 잘 돼, 세수가 좀 더 잘 돼, 여기다 얼마 더 쓸 것 같아요? 몇천 원밖에 더 안 쓴다니까? 백화점 1층이 욕망의 결집체인데 1층 제일 비싸잖아요. 1층에 비싼 화장품들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라메르, 뭐 스위스 퍼펙션. 나는 라메르를 쓰는 사람이고 스위스 퍼펙션을 쓰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싶은 거야. 이 이커머스 제품 개발할 때 가성비는 좀 내려놓고, 가성비는 제일 마지막에 프라이싱을 할 때 만져야 되는 영역이에요. 가성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소비력을 가진 소비자의 결핍을 찾은 다음에 아이템을 만드세요. 그래서 아이템을 발굴하려면
백화점에서 시작해라. 그리고 백화점에서 시작하기 전에 여자친구랑 같이 가라. 이건 팁이라고 할 수 있나? 뭐 하여튼 소비자를 팔고 싶으시면 일단 연애를 하세요. 싱어송라이터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좋은 노래를 만들고 싶으면 가슴 아픈 사랑을 찡하게 하고 나와야 뭐가 나온다고. 같은 맥락입니다.